지난 설날에 떡국 잘 드셨습니까? 이 떡국 한 그릇 하면 한 살 더 먹는다라는 네. 의미도 있고요. 또 긴 가래떡처럼 무병장수하라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무병장수 모든 분들의 어떤 바람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또 과거 조선시대 때는요, 평균 수명이 40세였다고 합니다. 네.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이른바 100세 시대가 이제 열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는 어떻게 네, 오래 살 수 어떻게. 있느냐. 예, 더욱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건강관리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는요. 노년기 불청객, 이 치매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신경과 권오대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초의 호흡으로 시작해 마지막 순간이 올 때까지 인간은 신체 곳곳에 살아온 만큼의 시간을 노화라는 형태로 새겨나간다. 관련 통계를 보면 현 시대의 노인 대부분이 여러 만성질환을 관리하며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명실공히 유병장수 시대라는 것이다. 절망의 상징이었던 치매 역시 이제는 미루고 늦출 수 있다는 사실. 퇴행하는 기억을 붙잡는 방법. 신경과 권오대 교수와 알아본다. 요즘 TV에 보면요. 치매 관련한 그 보험 광고가 상당히 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치매 환자가 또 많이 늘었다는 반증일 거고요.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병원에 직접 환자들 보시다 보면 치매 환자가 많이 늘었다는 게 몸소 느껴지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며칠 전에 제가 진료를 하는 중에 한 타임에 제가 한 40명, 50명 정도 환자분을 보는데 네. 그중에 90대 치매 환자가 5분이나 오셨습니다. 90대요? 예, 90대.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수련할 때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만큼 고연령의 치매 환자분들도 많고 또 전반적으로 치매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이 치매가요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가장 힘든 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 어떤 그렇죠. 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슬픈 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치매를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치매는 한자 말인데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몇자를 써서 치매라고 하고요. 이 뜻은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잘 해오던 분들이 뇌 기능, 그러니까 인지 기능에 장애가 와서 일상생활을 잘 못하고 직업생활, 사회생활, 대인관계가 떨어지면은 우리가 치매라고 진단을 합니다. 네. 치매는 우리나라 2019년 보고에 따르면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무려 10%나 앓고 있는 아주 많은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 환자와 정상 환자 뇌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네. 이 정상의 뇌는 이렇게 윤기가 나고 또 이렇게 통통하게 아주 보기 좋은데 치매 환자들은 이 윤기가 다 사라지고 뇌가 쭈그러져서 이 사이에 고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120세까지 살아도 치매가 오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어떤 뇌에 손상을 받는다거나 또 만성병,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치료하지 않고 있다거나 이런 연유가 있으면은 60대, 70대, 80대가 되면은 뇌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치매라고 하고, 그 치매는 한 가지 병이 아니고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 하나의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뇌의 노화가 뇌와 관련된 질환을 유발하고 그 질환이 결국 치매를 또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쉽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그럼 되겠습니다. 어떤 뇌 질환들이 치매를 유발하게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뇌질환이고 네. 이 병으로 인해서 치매가 제일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국과 동양에 흔한 또 병으로서 혈관성 치매가 있는데 예. 이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하면서 네. 치매가 발병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런 경우를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실제 진료실에서 보면은
이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가 섞여 있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치료를 할 때도 그 두 가지를 같이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좀 드문 경우로는 전두척두엽 치매라든가 그다음에 루이 소체 치매, 이것은 좀 단어가 생소한데 네. 일반인들은 파킨슨병 치매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원인이 있는데 기타 원인이 사실은 젊은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네. 특별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해서 치매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젊은 분들에서. 예. 그리고 만성 신부전, 간 기능 이상으로 생기는 그런 치매 증상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 다른 장기에서 이어지는 치매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장기를 잘 치료하면 조기에 또 예방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병이 그렇듯이 조기 발견이 치료의 제일 우선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갑상선 기능이나 만성 신부전, 간 기능 저하 같은 경우에는 조기 발견만 하면은 완치가 가능한 그런 치매의 원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치매는 인지 기능의 장애라고 앞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능력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증상들이 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뇌는 참 놀라운 슈퍼컴퓨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뇌가 아시지만은 한 100여 년 정도 써도 별 무리가 없는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도 특히 이 기억력이 중요합니다. 기억력. 그다음에 진압력. 진압력이라 하면 여기가 어디냐, 저 사람이 누구냐, 오늘이 며칠이냐 이런 것을 이제 진압력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판단력, 이해력, 계산하는 능력, 언어 능력, 그다음에 학습 능력, 사고력 이런 능력을 뇌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모든 기능들이 순차적으로 또는 순서가 바뀌더라도 떨어지는 증상이 생깁니다. 네. 네. 증상 중에 기억력 하니까 잘 깜빡깜빡하는 건망증과 좀 구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건망증과 치매가 다르다면 혹시 건망증이 심해지면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민간에서 건망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병원에서는 건망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기억력이 평소보다 좀 떨어지는 증상을 그냥 건망증이라고 부르는데 네. 사실 그 건망증도 원인은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밤새워 일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건 조금 재밌는 일인데 예. 시장 가서 양손에 무거운 짐을 지고 네. 아파트 현관 앞에 와서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이런 것도 건망증의 일종이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그런 건망증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건망증 중에도 치매로 발전하는 건망증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네. 그것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가 봐도 잘 알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은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직업생활, 예. 사회생활, 대인관계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저분이 치매로 가는 건망증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일상생활 내지는 사회생활이 좀 불편해지는 어떤 기억 장애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문시장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이 예. 10,000원을 받고 5,000원을 내줘야 되는데 네. 10,000원을 받고 50,000원을 내준다거나 네.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이런 경우가 우리가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선생님들 같으면은 오랫동안 강의를 해온 강의안인데 그것을 실수해서 또 잘못 전한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치매 원인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요. 바로 또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알츠하이머병의 그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우리가 아무래도 왜 치매가 생기는지 관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네. 위험 요소를 한번 보면 첫째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모든 인체 기관이 노화가 되기 때문에 치매가 올 위험이 높아지고요. 예. 그다음에 죄송스럽지만은 여성이 조금 위험성이 높습니다. 하지만은 요 밑에 보는 것처럼 12년 고등학교 교육 이상을 받으면은 남녀 차이가 없어집니다. 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많은 경우에는 조금이지만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네. 그 외에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뇌를 다치는 경우. 우리 뇌는 안전하게
이 두개골과 또 안에 뇌척수액으로 보호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은 이제 교통사고로 충격을 받게 되면은 손상을 받고요. 손상을 받은 뇌는 한 10년 정도 이후에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으로 뇌로 피가 안 가면은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알츠하이머 병이 잘 생길 수 있고요. 유전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우울증 자체도 하나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50대나 60대 돼서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다. 이야기해 보면은 기억력은 멀쩡하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전두측두엽 치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전두측두엽 치매는 초기나 중기에는 기억력이 정상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도 나는 기억력이 괜찮은데 내가 왜 치매야?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같은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증상, 또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동네에서 필요 없는 장난감을 모아서 손주 준다고 모아 온다거나 또 동네에 필요 없는 의자들, 버린 네. 의자들 다 가져와서 집안에 막 쌓아 놓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분명히 비정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뇌 영상 촬영을 해보면은 이 판단을 하게 하는 이 전두엽, 이마 쪽에 전두엽이 아주 위축이 돼 있고 또 물건의 의미를 파악하게 하는 이 측두엽 앞부분도 아주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MRI 사진 한 장만 봐도 이분이 전두 측두엽 치매겠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뭐 정신병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설명하신 이 증상만으로 저희 가족들, 일반인들이 치매 유형을 구분하기는 조금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설명해 주셔야 될 부분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치매 원인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이 혈관성 치매라는 부분도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우리 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퍼컴퓨터 같은 엄청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양분과 산소를 받아야 정상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들어서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터지면은 뇌가 받아야 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이것이 만성이 되고 심해져서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지면은 그것을 우리가 혈관성 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뇌졸중 또는 뇌혈관 질환으로 얘기하죠. 이 뇌혈관 질환 또는 뇌졸중 때문에 생긴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이 한 번 오거나 작게 오면은 잘 생기진 않고요. 반복적으로 뇌졸중이 오면은 혈관성 치매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들은 처음에 한번 생겼더라도 예방을 철저히 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뇌졸중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뇌혈관이 막힌 것, 둘째는 터진 것. 터진 것은 주로 고혈압 치료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 힘을 쓸 때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막힌 경우는 요즘처럼 음식이 많은 경우에 이제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서 네.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끼면서 딱딱해지면서 결국은 서서히 막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정도로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중년에 들어서 성인병 예방 또 발견이 되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히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뇌혈전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완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예. 피떡이라고 합니다. 네. 어감이 별로 좋지는 않는데 예. 피가 엉겨서 떡처럼 돼서 혈관을 막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뇌혈전을 순수 우리말로 피떡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혈관 자체에서 혈전이 생겨서 막는 경우도 있고 또 심장이 약한 분들이 심장에서 피가 엉겨가지고 네. 그것이 대동맥을 통해서 내려와서 혈관을 막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뇌색전증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네.
일단 둘 다 막힌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뚜렷한 차이점은 이 뇌혈전증은 동맥경화, 뇌 자체의 혈관이 약해져서 예. 막힌 것이고 네. 뇌색전증은 뇌 자체의 혈관은 정상이라 할지라도 네. 심장에서 굵은 핏덩어리가 올라와서 막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인간의 뇌가 상당히 좀 고통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주신 여러 가지 뇌졸중 포함해서요. 치매 전조 증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지 설명 좀 해주시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원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예.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면은 네. 제일 처음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네, 다른 기능은 정상입니다. 기억력 한 가지가 딱 떨어져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에는 우리가 경도 인지 장애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도. 경도 인지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억력이 떨어진 것을 방치하면은 그 다음에 언어 능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판단력도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치매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혈관성 치매는 혈관이 어디 막혔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전두엽에 가는 혈관이 막히면은 판단력이 떨어지고 네. 또 이 측두엽 쪽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은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 뒤통수 후두엽 쪽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은 보고 판단하는 시각적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혈관성 치매는 그 나타나는 증상이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제가 만난 환자분 한 분은 평소에 등산을 잘 가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무 이유 없이 등산을 잘 안 가게 되고 또 지하철을 타고 잘 아는 곳에 갔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내리고 그리고 은행 직원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왜 싸우느냐? 본인의 계좌에서 은행 직원이 돈을 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싸우게 된 거죠. 네. 네. 그리고 증권을 오래 하신 분인데 이상하게 자꾸 손실되는 쪽으로만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손해보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물어봤을 때 몇 년 전에 잠시 발을 끌고 한 2, 3주 정도 가다가 저절로 좋아진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작은 뇌졸중이 그때 왔었구나. 그 이후로 치료를 못했고 방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반복되면서 결국은 혈관성 치매가 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이나 혈관성 치매나 위험인자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위험인자를 한번 보면은 우선 이제 노인들입니다. 고령. 의학적으로 우리가 65세 이상 되면은 고령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고지혈증 이런 성인병 잘 아시고 있죠. 그리고 뇌졸중이 한번 왔는 경우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직계 가족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치매가 있는 경우 우리가 치매의 공통적인 위험인자라고 볼 수 있고 잘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매번 함께 병원을 다니는 이순남, 이순임 씨 자매. 의료진들에게 손을 꼭 잡고 다니는 두 사람의 모습은 무척이나 익숙하다. 언니가 치매가 있어가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오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뵙고 약도 같이 타고 그렇게 집에 갑니다. 밥 먹어놓고도 안 먹었다고 정신을 한 번 더 먹을 때도 있고 뭐 커피 같은 것도 먹어놔놓고 또 먹고 막.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오랜만에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10년 전 첫 진찰 당시 이순남 씨는 초기 치매 수준의 증상을 보였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순남 씨의 치매는 느리지만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이제 초기 치매로 그렇게 진단이 됐습니다. 그때 연세가 70대 초반이었고요. 그때부터 우리가 혈액순환제 또 인지기능 개선제 약을 처방을 해드렸고
또 이분이 약을 드시고 증상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호전이 되어서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일상생활도 하실 수 있었고 또 혼자 사시는 분인데 혼자서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가능했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분이 좀 특이한 점이 나타났는데 자꾸 방을 청소했던 것을 또 청소하고 또 옷을 세탁하는 것을 한 옷을 또 세탁하고 이런 증상이 반복적으로 생겼죠. 그래서 아마 그런 증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약을 좀 처방을 해드렸고 그런 증상은 일부 호전됐지만은 완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분 동생이 있어서 친동생분이 또 생활하는 데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언니가 나를 뭐라 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항상 언니를 데려오던 동생 순임 씨도 함께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우연히 언니와 함께 받은 진단 검사에서 경도 인지장애란 진단을 받은 것이다. 정말요? 예. 아이고 예. 언니만큼 증상이 심하진 않아 몇 가지 약물을 통해 치료 중인데 아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진 않지만 뇌경색 병력과 당뇨, 고혈압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때로는 지하철도 타면은 방향 감각도 잘 모를 때도 있고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거기 기억이 잘 안 나고 시장에 물건을 샀잖아요. 항상 이래 적는데 안 적고 사면은 며칠 지나면 그건 어디서 샀더라 도저히 안 날 때도 있어요. 아직 치매는 아니고 이제 정상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 그걸 우리가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하는데 그 증상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을 해드리고 앞으로 진행이 덜 되도록 그렇게 처방을 해드렸는데 약도 잘 드셨고 증상의 호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분이 꿈을 많이 꾸고 또 불면증도 있었는데 약을 처방해서 그런 증상도 많이 줄었고요. 또 기억력도 더 호전되는 뭐 그런 증상에 대해서 또 언니분하고 같이 이제 잘 지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살이 좀 찝니까? 글쎄요, 안 따라봐라 모르겠는데. 운동을 좀 하시면 돼요. 워킹? 그렇지, 워킹. 마지막으로 권호대 교수의 당부와 함께 진료가 마무리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네. 늘 그랬듯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집으로 향한다. 동생과 외출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오늘 같은 날. 순남 씨의 일상 중 가장 즐거운 순간이다. 한잔 드시 없었어. 드시 없었어. 그거 넣고. 자매는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의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어주고 있다. 나는 시골에서 살다가 영감도 돌아가시고 다 뿔뿔이 해져버렸어. 그래서 난 이제 동생이 데리러 와갖고 여기 아가 있는 거예요. 내 살림은 동생 다 살아주는데 뭐 나 걱정 하나도 없다. 코로나 많이 걸렸단다니야. 평소 순남 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근 치매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멀진 않지만 언니와 따로 지내는 순임 씨에겐 간병과 돌봄을 모두 도와주는 고마운 곳이다. 처음에 갔을 때는 트러블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가끔씩은 데려오면 안 가려고 떼쓸 때도 있어요. 계절을 몰라가 오는 사람이 옷을 다 챙겨 입히거든요. 내가 집에 있으면은 또 챙길 수도 있는데 못 챙겨. 그렇긴 해. 좀 뭐 고집 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요거 치매약이니까 빨리 책임 먹고 이따 학교 간다. 하지만 역시 가장 꼼꼼한 도우미는 동생 순임 씨.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어려운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 언니와 동생. 두 사람의 아름다운 동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 동생하고 글쎄요. 어디 멋진 데 가서 동생하고 점심 식사 한번 딱 하고 커피 한 잔씩 마시고 그래 집에 오면 돼요. 막. 아무쪼록 뭐 정신은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래도 센터 가서 활동 잘하고 더 큰 병, 다른 병 안 걸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언니 사랑해. 네, 얼마 전엔 이 두 분이 같이 미용실도 다녀오시고요. 참 네. 서로에게 의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동생분께서도 연세가 있으시고 또 경도 인지장애 진단도 받으셨기 때문에 네. 또 어느 정도 한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런 치매 환자 가족이 문제입니다. 네. 가족 자체가 이렇게 똑같이 치매로 같이 고생을 하고 계신 이런 사례들 꽤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이 가족력이 음, 이 미치는 영향이 조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을 치매로 부양을 하고 있다가 그 자녀가 또 치매 증상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가족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부양해야 될 일이 2배로 늘어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지원이라고 해서 2017년 정부에서요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정책으로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노인 환자에 대한 복지로 네. 2008년 7월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로 정부에서 계속 정책을 발전시켜서 2017년에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선언하기로 했는데요. 우리가 임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치매 환자의 1년 요양에 2천여만 원의 비용이 들고요. 네. 치매가 발병하면은 10년에서 15년 정도 생존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막대합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2019년 기준으로 75만 명.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진료를 하다 보면은 작년에 보장되었던 보장이 올해 사라지고 네. 또 올해 시작하려고 됐던 게 미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의욕은 좋으나 점진적인 그런 보장 확대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치매 안심센터나 병원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정서로 봤을 때는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이런 시설에 모시는 게 좀 불효가 그렇죠.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은 것 같은데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제일 좋기는 자녀들이 집에서 부모님 중에 치매에 걸린 분을 잘 모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현대화 사회에서 부부가 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해서 차선책으로 요양원이나 요양센터에 모실 수 있는데 요즘 요양원이나 요양센터의 수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고 오히려 기억력 보조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서 네.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기 진단 또 조기 치료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교수님, 조기 진단에 성공을 한다면 어느 정도 진행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건망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억력 장애만 있어서는 우리가 치매다 아니다 뚜렷하게 구별하기는 어렵고요. 네. 의사들도 역시 구별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일상생활 능력의 저하입니다. 예. 그래서 사회생활, 또 가족관계, 대인관계, 또 직장생활 이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우리가 치매가 발병했구나 그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기억력 장애가 있죠. 특히 시골에 혼자 계시는 노인분들이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잊어버려서 화재가 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귀중품들을 어디 놔둔지 잊어버려가지고 자녀가 훔쳐갔다고 생각한다든지 또 이웃이 훔쳐갔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 장애가 되죠. 그래서 대명사를 많이 쓰는 거, 그거, 그 사람,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언어 장애가 있을 수 있고 또 사관지, 벤지 구별을 잘 못하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네. 의미를 알 수 없어서. 그다음에 길을 잘 못 찾는 경우, 경로당에 가셨다가 돌아오는 경우,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도시에 있는 자녀들 집으로 와서 잠깐 나갔다가 길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밤에 또 자녀 집에 와서 주무시다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나와서 본인이 주무시던 침실에 못 가는 경우,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다 귀찮아하고, 그다음에 계산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업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은 이 계산이 잘 안 되면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눈에 잘 띄게 됩니다. 자녀들도 또 의심하고 모시고 오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날짜를 잘 모르는 거죠. 구정 설이 지났는데도 아직 설이 안 왔는 것처럼 생각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날짜를 잘 모른다 의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휴대폰, 또 TV를 켜고 끄고 채널을 찾는 것, 이런 것도 잘 하시던 분이 못하게 되면은 도구 사용 능력이 떨어졌다, 그렇게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전두엽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이번에 이 일을 할 거냐, 이번에 저 일을 할 거냐, 이 부분이 손상이 와서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 영향을 주면은 우리가 치매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전두엽 손상이 오면은 이 성격이 바뀌고 행동이 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의심하고. 그런 증상들을 전문적으로 우리가 봐서 치매의 증상이다, 또 조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런 의심 증상들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서 좀 주관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혹시 좀 더 객관적으로 또 수치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도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우리가 신경심리 검사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IQ 검사하는 것처럼 네. 이 노인의 인지를 평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시간은 조금 많이 걸리고 하지만은 아주 정확합니다. 특별히 5가지로 구분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첫째는 주의 집중력. 쉽게 보면은 우리가 전화번호를 불러주고 외울 수 있느냐, 그다음에 언어 능력, 대화하고 또 이해하고, 이런 능력을 우리가 보고, 그다음에 시공간 능력을 봅니다. 길을 찾아갈 수 있는지, 또는 도구를 쌓아서 작은 집 모양을 만들 수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기억력을 보죠. 기억력은 우리가 언어와 그다음에 시공간 기억으로 나누게 되는데, 특별히 언어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한 12가지 정도 불러주고 바로 기억을 하게 하고, 그리고 한 20분 정도 지나서 또 물어봐서 몇 개를 기억하는지,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판단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판단력은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력이 있는데, 그중에 규칙을 바꿨다가 또 이렇게 바꿨을 때 즉각 따라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특별히 이제 심리 검사에서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치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많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해 주신 이 심리 검사보다 조금 더 구체화된 검사라면 이제 아무래도 뇌 영상 촬영을 근거로 한 판단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치매의 정도를 안다거나 또 치매가 왔다 안 왔다를 판단하는 근거는 심리 검사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이 뇌 영상이 아주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치매 원인이 뭔지, 또 어떤 치매의 원인이 섞여 있는지, 이런 것을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기 공명 영상, MRI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상 사진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기억력 신경이 사람에게는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어느 부분인가요?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 여기 검은색으로 보이는 바로 옆 부분, 이 부분인데, 예. 이거를 이제 기억력 신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이 크기가 줄어들는지,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치매가 왔는지 안 왔는지 짐작할 수 있고, 또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포도당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라고 해서 말이 좀 어렵죠. 그냥 펫 사진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뇌가 얼마나 활발하게 포도당을 섭취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빨간 부분이 정상이고요. 여기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뇌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서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이 아밀로이드 페트라고 해서 알츠하이머 병의 이상 단백질이 머리가 쌓이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이 단백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하는 특별한 사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이마 부분인데 이마 부분이 붉게 보입니다. 이 붉게 보이는 부분이 이상 단백질이 이마 부분에 쌓여 있다. 그러니까 이마 쪽 뇌죠. 그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은 옆으로 본 부분인데 역시 이쪽이 이마 부분입니다. 위쪽보다 상대적으로 아주 붉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혈액 검사를 하는데요. 저희 환자들 보면은 나중에 검사 잘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은 피를 6대롱이나 뽑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만큼 혈액 검사가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상선 기능도 혈액으로 검사를 하고 또 간 기능, 신장 기능도 혈액으로 검사를 하고 그 외에 이제 치매 유전자 검사도 혈액으로 검사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혈당,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 저혈당에 와서 혈당이 뚝 떨어지면은 치매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혈액을 통해서 이런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치매를 진단하는 다양한 검사 방법들 알아봤는데요. 치매가 원인이나 증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지는지 궁금한데 당연히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많은 검사를 하는 이유가 그 원인에 따라 치료를 해야지 최상의 치료, 최선의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치매의 위험 인자를 치료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나이 드는 것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위에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위험 인자가 많지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위험 인자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지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혈관성 치매나 뭐 또 더 나아가서는 알츠하이머도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를 다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을 이제 치료약으로 쓰는 것이죠.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뇌에는 사람을 집중하게 하고 기억력과 판단을 증가시키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데 이 물질을 약을 복용함으로써 증가시켜줘서 이렇게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 치매 환자를 간호하다가 자꾸 의심하고 또 환각을 본다거나 망상으로 남을 공격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행동 증상을 가라앉히는 그런 약제를 써서 네. 행동을 좀 가라앉힐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치매 환자가 가족 중에 생기면은 가족들이 당황하고 네. 또 어쩔 줄 몰라 하기 때문에 이 가족과 보호자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요양보호사까지 교육을 잘 해서 치매가 충분히 조절 가능한 병이라는 것을 교육하고 또 그 교육 받을 수 있는 또 소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는 했던 행동을 반복하고 깜빡깜빡하고 저 깜빡이가 잊어버리는데 몇 시간이 흘러고 그 이튿날이 지나가도 잊어버리는 거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아들 맹구로 이제 그 핫대이다. 뭐 물 얹어놓고도 깜빡할 수도 있고 뭐 가져와야지 하고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자기 아들 보고도 뭐 이제 신랑인 줄 알고 착각도 하고 우리 장모가 치매가 살짝 왔는 건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래 막 조금 성기를 좀 막 내고 막 이런 식으로 난폭하게 좀 되더라고. 치매도에 가짜 치매도 있다 하던데요. 그 의사님 가짜 치매는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치매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야기하셨던 분이 언급하셨습니다. 가짜 치매. 네. 가짜 치매라고 하는 부분 교수님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의학적으로는
가성치매라고 합니다. 가성치매. 가성치매. 예. 뭐 뜻은 가짜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치매같이 보이는데 치매가 아니라는 그런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가성치매는 어떤 경우에 생기냐 하면은 만성적으로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 가성치매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혼자 사는 분들이 만성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을 때 이 가성치매가 잘 생기고요. 네. 자, 한 가지 어려운 경우는 이런 가성치매, 우울증과도 관계돼 있고 또 혼자 사는 것, 또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끊어진 것, 그런 것이 영향이 돼서 생기는데 치료가 어렵습니다. 아. 우리가 일반적인 우울증은 또 우울증 약을 쓰면 회복이 되는데 이 관계와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복합돼서 생기는 가성치매는 이 우울증 약으로도 잘 회복이 되지 않고요. 이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예. 이 관계를 회복하고 또 사람들과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약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성치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또 진자치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노인분들 우울증을 좀 극복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네. 같은데 사회적인 관계 쌓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노인들이 외출하는 것을 금기시 받고 있습니다. 네. 요양병원은 물론이고 집에 혼자 계시는 노인들도 밖에 나가지 말도록 종용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또 우울해지고 여러 가지 인지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과학적으로 보면은 마스크를 끼고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야외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또 운동을 하고 사람들과 좀 거리를 충분히 띄워서 대화를 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더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도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밖의 궁금증들은 약손 상담실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만나보시겠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곳저곳 아픈 데도 많고 또 건강을 생각해서 하루에 6, 7종류의 약을 복용하는데요. 고령자들은 여러 가지 약을 많이 복용할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진짜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약물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어떤 약이건 부작용은 따를 수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약을 많이 복용할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 이건 근거 있는 말일까요? 자,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6개에서 7개 종류의 약은 많다면 많게 볼 수 있고 적다면 적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약이 어떤 종류의 약이냐, 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기억력이나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약은 진통제 종류가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신경안정제인 경우 많고 또 간혹 감기약 중에서 콧물 감기약이 인지를 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통제, 그다음에 신경안정제, 또 코감기약 같은 것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섭취를 좀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네, 자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30대 초반의 직장인 여자입니다. 요즘 갑자기 기억력이 심하게 나빠져서 걱정입니다.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도 기억을 못하고 친구들과의 약속이나 업무 일정을 잊는 등 잦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젊은데도 치매에 걸릴 수 있나요? 정확한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하셨네요. 네, 젊은 여주인공이 치매에 걸린 영화들도 꽤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 같은 네. 경우에도 그렇고요. 30대 초반이라고 하셨는데 예. 검사가 필요할까요? 예, 사실 알츠하이머 병은 일찍 생겨도 40대 중후반에 생깁니다. 아주 일찍 생기는 경우에 네. 대개는 70대 초반에 생기고요. 네. 그리고 혈관성 치매도 일찍 와도 40대 한 중반 정도에 생깁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 심장병 이런 것들 전혀 치료하지 않고 놔두었다고 할 때 그렇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0대 초반에 이 여자분은 그런 치매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지만 상담은 해봐야 됩니다. 잦은 실수를 반복하면은 본인 생활에 위축될 수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혹시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은 기억력 장애가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젊은 여성에서 갑상선 질환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피 검사만 한번 해보면 금방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 치매의 원인 질환에서부터 진단과 치료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자, 환자와 가족들 모두가 힘들어지는 치매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치매 예방을 위해서 333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네. 첫 번째로 세 가지를 권한다.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운동. 둘째, 신선한 음식으로 식사. 세 번째는 독서. 이것을 권합니다. 운동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10대는 일주일에 한 번 필요하고 20대는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쭉쭉쭉 해서 70대가 넘으면은 매일 운동하시는 게 좋다. 특히 할 때는 30번 이상 하되 약간 뒷목에 땀이 날 정도는 해야지 운동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다음에 식사는 채소나 생선을 좀 많이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선한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독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독서를 하면은 뇌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들리지만은 뇌 기능을 활발하게 움직이려면은 뇌로 혈액이 많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 기능도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 운동은 인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요. 혈압도 내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내립니다. 혈당도 조절되고 물론 너무 열심히 하면은 당뇨병 환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암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하고 우울증도 줄어들고 골다공증도 예방되고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좋아지고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 심장병이죠.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운동 효과가 많고 네. 식사를 할 때 특히 이제 노인분들에서 좀 주의할 점은 야식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야식을 피하고 네. 또 과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식을 왜 피해야 되느냐? 위장에 음식물이 많으면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불편하고 깨고 소변 보러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뇌가 쉬면서 찌꺼기, 나쁜 단백질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과식을 하면은 역시 생활하면서 소화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지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3으로 한번 보면은 금연, 그 다음에 금주, 그 다음에 뇌손상 방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금연, 금주는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술은 줄여서 끊을 건 아니고 딱 끊어야지 되는 것이죠. 물론 젊어서 음주할 수 있지만은 50대, 60대 넘어서 과음을 하면은 치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뇌 손상을 보호해야 되는데 요즘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데 꼭 헬멧을 쓰시고 그리고 차를 탈 때는 전좌석에 안전벨트를 네. 하시는 것이 뇌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삼행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를 챙겨야 되는데 첫째는 성인병을 잘 챙겨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고혈압약 먹고 안 먹고 하루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몇 년, 몇십 년 쌓이면은 누구는 혈관성 치매가 생기고 누구는 80대도 건강하게 다니고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소통을 해야 됩니다. 요즘처럼 식당 가면은 가족들이 다 휴대폰만 보고 있는 이런 시대에 네. 이 소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휴대폰은 어떻게 보면 일방이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대화하고 친지와 대화하고 이웃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자기 의견을 내고 남 의견을 받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이 뇌 활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치매 검진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의학적으로 65세 이상은 노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70대에도 아주 건강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학적인 이야기이고 그래서 65세 이상이면은 치매 검진을 한 번 정도 받아보는 것이 향후 10년, 20년, 30년을 건강하게 치매 없이 살 수 있는 중요한 한 방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치매 예방을 위한 333 권할 것 3가지, 금할 것 3가지, 그리고 행할 것 3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인천에는요, 치매 환자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관, 치매 가족 영화관 생긴다 그러고 또 경북 지역에서는
그 처음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치매 보듬 마을이라고 해서 활동이 시작했다고 하는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치매는요, 통제와 격리가 아니라 가족 또 이웃, 우리 사회 전체가 보듬어야 할 질환입니다. 네. 편견의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요. 관심 갖고 소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말씀 주신 분은요, 신경과의 권오대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roaring of a wave in a storm, the drizzle of the rain on your